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멋진 에세이입니다. 이 에세이를 쓴 사람은 첫 번째 미국의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 최고의 명문 예일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의 사업가입니다. 이름은 J.D. 벤스. 이 책은 미국에서 뉴욕타임즈 55주나 연속으로 베스트셀러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필독서로 선정했어요. 힐빌리 엘레지, 힐빌리의 노래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듣고 난다면 여러분은 아하, 너무 읽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 사람이 직접 저자가 책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마디로 내가 책을 쓴 건 내가 특별한 일을 이뤄내서가 아니다. 내가 해냈다고 할 만한 일이라야 지극히 평범한 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대부분의 아이에게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다. 나는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곳은 일자리와 희망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사라져가는 동네였다.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좋게 말해 복잡한데 엄마는 거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를 키워준 외조 부모님은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친척들까지 포함해도 우리 집안에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거의 없다. 통계적으로 나 같은 아이들의 미래는 비참하다. 운이 좋으면 수급자 신세를 면하는 정도고 운이 나쁘면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다. 자그마한 우리 고향 동네에서 작년에만 수십 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나도 비참한 미래를 앞둔 아이들 중 하나였다. 고등학교 중퇴를 가까스로 면했고 주변 사람들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망가지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간판과 직업만 보고서 내가 무슨 천재라도 되는 줄 안다.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만이 지금의 내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전부 헛소리다. 타고난 재능 따위를 운운할 수도 없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몇몇 사람이 구해주기 전까지 나는 시궁창 같은 삶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인생이며 이 책을 쓰게 된 까닭이다. 나는 자포자기 직전까지 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어쩌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신적, 물질적 빈곤이 자녀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길 바랬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마 되게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오하이오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들타운에서 이 벤스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 백인 노동자층이 있어요. 자동차 공장이나 철강 회사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죠. 벤스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물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는 일찍 18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벤스가 아니고 벤스 누나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약계에 손을 대고 술도 엄청나게 마시고, 그래서 벤스는 어땠냐면은 엄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추억을 얘기합니다.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내 부모라기보다는 룸메이트와 같았다. 그것도 아주 방탕한 룸메이트처럼 행동했다. 나는 잠에 들었다가 린지 누나가 10대들처럼 놀다가 들어오는 12시쯤엔 잠에서 깼다. 그리고 엄마가 들어오는 새벽 2, 3시쯤에 다시 한번 잠에서 깼다. 그때 엄마는 새 남자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거의 엄마보다도 어리고 자녀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엄마는 몇 개월마다 상대를 바꿔가면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됐다. 내 절친한 친구가 우리 엄마를 보고 이달의 취향을 지닌 여사라고 평할 만큼 그 정도가 지나쳤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크느냐예요. 뭘 보고 크느냐. 이런 게 세계관을 좌우하잖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은 대부분 다 자신이 사는 동네,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자신의 엄마, 아빠로부터 세계관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남자를 계속 바꿔. 그리고 마약 중독자야. 그리고 밥도 잘 안 챙겨줘. 내가 밥 뗀지 아닌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애들은 늘 배고파. 그리고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떠냐면 여러분 사회적 정보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있고 뉴스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자기 사회 정보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극빈층으로 살면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늘 자기네들끼리 악다구니 치고 막 싸우고 막 생존 갖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것만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삶으로 옮겨가려고 노력도 별로 안 하고 만약에 이러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사회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보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건데 가족들의 세계관은 여기였었던 거예요. 여기. 그래서 벤스는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벤스는 제대로 알고 배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벤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몸으로 보고 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벤스가 제일 잘 된 거예요. 그럼 벤스는 왜 잘 됐을까요? 그 험한 동네에서 희망이 하나 있었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이 60에 철든 할머니요. 그 할머니도 옛날에 60 이전엔 똑같이 살았대요. 엄청 술 마시고 술주정뱅이 하다가 막 담배 빡빡 피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적인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집안인 거죠. 벤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뒀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고 내 친구들 대부분 그러고 삽니다. 벤스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할머니가 나중에 60 이후에 정신을 차렸대네요. 왠지 알아요? 딸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자기랑 똑같이 아이들을 망치는 걸 보고 이게 3대째 가면 안 돼. 이게 내 잘못이야. 크게 반성하고 마약쟁이 딸의 손자를 할머니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벤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공부해야 되고 네가 움직이고 네가 노력하는 만큼 너는 너 스스로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끊임없이 벤스에게 해준 거예요. 벤스는 굶고 힘들고 보고 배울 거 하나도 없었지만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희망의 말 하나에 의지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뭐 미국의 이야기뿐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극빈 노동자층에서 없는 거는 일단 돈이 없고요. 두 번째, 돈이 없으니까 교육도 사라진답니다. 교육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소주의 때문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돼. 라는 냉소주의가 급격히 마음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됐냐면 남들이 당연히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나는 하나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또래 한 18살, 20살짜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걸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만 없는 극빈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나 부모나 멘토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돼야 되는 것들이 습득이 어렸을 때 하나도 안 된 거죠. 정보도 없고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벤스는 진짜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 해병대에 들어갔어요. 해병대에.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자기가 하나도 몰랐다. 부모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해병대에 가서 알게 된 거죠. 첫째, 음식을 해병대에서 먹는데 이걸 들었더니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먹은 건 건강에다 해로운 것만 집에서 해준 거구나. 그것도 해병대 가서 처음 알았고 또 두 번째 이런 거예요.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하는 것도 해병대에서 배웠대요. 왜냐하면 집안 식구 누구도 하기 싫은 걸 끝까지 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돈 모으는 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월급을 1,000불씩 받았는데 자기는 꼭 저축을 하는 것도 해병대에서 배웠대요. 자기네 집 동네 사람들은 원래 있는 대로 다 썼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항상 우리한테 집 빚을 도축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지 금융기관이 자기 인생의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지도 하나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과 잘 지내고 선생님과 잘 지내고 직장 상사와 잘 지내고 나보다 상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른 거예요. A부터 Z까지. 배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런 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근데 배는 부모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는 자꾸 얘기해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눈치가 빨랐습니다. 한 번은 배는 이라크로 파병을 가게 되는데요. 해병대 기간 중에서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과 어울렸대요. 이라크 학생에게 꼬질꼬질하고 가난해 보이는 애가 있었는데 조그만 지우개를 하나 선물로 줬더니 얘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미소를 지으면서 신나갖고 막 뛰어가더래요. 그렇게 신이 난 아이 얼굴을 처음 봤대요.
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이전까지는 세상에 늘 분노를 품고 살았다. 엄마와 아빠에게 화가 나 있었다. 학교에 갈 때 다른 애들은 친구들끼리 차를 타고 갔는데 나는 버스를 타야 해서 화가 났고, 내 옷이 아베크롬비에서 산 게 아니라 화가 났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화가 났고, 좁은 집에 살아야 해서 화가 났다. 그런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의 수많은 아이들과 그 애들이 다니는 수돗물도 안 나오는 학교, 그곳에서 매우 기뻐하는 소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니 내가 얼마나 행운하였는지 조금씩 깨닫게 됐다. 나는 지구 최대의 강대국에서 태어나 문명의 이기를 누렸다. 다정한 두 힐빌리 노인의 지지를 받으며 자랐고, 별난면이 있는 가족이긴 했어도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때 나는 누군가 지우개를 건넬 때 미소 짓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만족할 만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그날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 복무 중에서 내 인생을 바꿔놓은 또 다른 계기는 한 가지 사건이 아니다. 무시무시한 훈련 교관과 테이크 사건을 겪었던 첫날부터 제대 명령서를 받고 집으로 달려간 마지막 날까지 해병대는 내게 어른답게 사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 관점에서 이 책을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책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그런 극빈층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엄청 힘듭니다. 갑자기 학력이 없는 사람이 좋은 학력을 갖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말도 안 돼요. 나이 들어서 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돈 없고 학력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럼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걸까요? 힐빌리가 어떤 얘기냐면요, 가난하고 힘든 그 부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학력 낮고 이런 부류에게는 그럼 두 번째 찬스가 없느냐? 아니요. 그 두 번째 찬스가 갑자기 뭐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돈을 어서 많이 가져오고 이건 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두 번째 찬스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사랑이요. 내가 뭘 못 줘서 자꾸 울지 말고요. 그냥 너는 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이상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못 주면 얘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나는 못 줘도 걔는 해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이 벤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힘든 건 이들이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는 암흑과 같은 예언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 벤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읽고 나면 아마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아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을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나름대로의 내 세계를 구축하는 건 역시 나로구나. 나로부터 무엇을 꺼냈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후루룩 막 진짜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모를 만큼 후루룩 읽히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책입니다. 힐빌리의 노래,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벤스에게는 해병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혹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간에 한번 반드시 나는 내 인생에 요거 한 번이 있어야 된다. 한 2, 3년 정도 여기에 몰입하는 시간, 뭔가 배움의 터 반드시 여러분이 보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 어떤 노력의 산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요 2H1T 기법으로 다이어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 다이어리 만들어주세요 막 기다리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김미경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김미경 다이어리 2H1T,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다이어리 기법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다이어리거든요. 그리고 북드라마 노트, 이 스티커북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용기를 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다 직접 썼습니다.
자, 10월 31일 목요일 밤 9시 김미경TV 유튜브 채널에서요 생방송으로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딱 5,000부만 한정판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그날 오셔서 내년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다이어리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